자, 갑시다. 자, 126쪽 질문. 126쪽 질문. 127. 5요. 128. 2, 3이. 129. 6. 4요. 4. 8, 9. 8. 9. 5요. 7. 5. 야! 요거 30초. 70. 응. 70. 야, 이거 숙제 안 해도 되겠다, 야. 자동이네. 그래. 일단 민간이가 틀렸던 그 세상에서 제일 어려운 문제 127번부터 한번 보자. 네. 자, 일단 뭐야? 유리수 AB라고 했기 때문에 남은 한근은 안전하게 루트에 대한 혈내근을 말하면 되겠지. 그쵸. 그럼 남은 한근은 마이너스 루트 2 플러스 1 아니겠니? 그럼 갑시다. 뭐야? 미정계수와 근이 나와 있으니까 근과 계수의 관계겠지. 근과 계수의 관계로 알 수 있는 두 근의 합은 뭐야? 2요. 근과 계수의 관계로 알 수 있는 두 근의 합. 아, A요. 마이너스 A요. 그렇지. 그럼 실제 두 근의 합. 2요. 근과 계수의 관계로 알 수 있는 두 근의 곱은? B요. 그러니까 틀렸지. A분의 C요, C잖아. C, C. A분의 C. 여기 C가 어딨어? A분의 C. 마이너스 B. 그래. 그럼 실제 두 근의 곱은? 3이요. 3이 아니에요? 야이씨. 이러니까 내가 켤레수를 같은 거 제곱 빼기 다른 거 제곱이라고 외우라고 하는 거야. 뭐야? 마이너스 1이지? 네. A, B는? 마이. A는 마이, B는 1이니까. 그럴 수 있죠. 다음 페이지. 자, 262번. 2차 방정식의 두 근을 알파, 베타라고 할 때라고 하네. 자, 일단 뭐 해줘야 돼? 알파 더하기 베타는 3. 알파, 베타는 1이다를 가고 가야 되겠지. 맞지? 근데 새로운 두 근이 알파 제곱 더하기 베타분의 1이다라고 되어 있잖아. 맞지? 자, 일단 얘들을 실제로 더하고 곱하고 해도 되긴 해. 얘 두 식을 있잖아. 요 새로운 두 근을 실제로 더하고 곱하면 새로운 두 근의 합과 새로운 두 근의 곱이 구해지긴 한단 말이야. 근데 쌤은 그렇게 안 할게. 일단 너희들 아마 푼 사람은 일단 정석적인 풀이 보여줄게. 정석적인 풀이는 뭐냐면 실제 새로운 두 근을 더해. 그러면 새로운 두 근의 합은 알파 제곱 더하기 베타 제곱 더하기 알파 베타분의 알파 더하기 베타지. 얘가 새로운 두 근의 합이지. 새로운 두 근의 곱은 알파 제곱 베타 제곱 더하기 알파 더하기 베타 더하기 알파 베타분의 1이 새로운 두 근의 곱이야. 그러면 새로운 두 근의 합과 새로운 두 근의 곱 솔직하게 말해서 그렇게 어렵지 않게 구할 수 있어. 알았지? 근데 좀 더 고점을 바라볼 수 있는 풀이를 쌤이 알려줄게. 알았지? 자, 가봅시다. 일단 이렇게 푸는 게 솔직히 이 문제는 이게 더 쉬워. 이게 더 합리적이야. 근데 좀 더 고점을 바라볼 수 있는 시야를 내가 너희들에게 심어주겠다는 거야. 베타분의 1 있지? 알파 베타가 1 아이가? 서로 무슨 관계야? 역수 관계야. 곱해서 1 되잖아. 베타분의 1이 뭐야? 알파야. 그럼 새로운 두 근을 알파 제곱 더하기 알파 베타 제곱 더하기 베타가 새로운 두 근이라고 볼 수 있는 거야. 알았니? 그럼 더 어려워졌는데요? No. 봐봐. 얘들아. 근은 있잖아. 물론 근과 계세 관계도 있지만 그에 못지않은 중요한 뭐가 있어? 대입이 있지. 맞지? 그러면 2차 방정식이 있고 2차 이상의 식을 물어보네. 뭐해? 나눠야지. 그러면 이거 1로 하면 알파 제곱 마이너스 3알파 더하기 1이 되지? 그러면 뭐야 이거 계산하면? 4알파 마이너스 1이 안 되겠나? 그러면 새로운 두 근은 4알파 마이너스 1, 4베타 마이너스 1로 바라볼 수도 있어. 알았니? 이게 있잖아. 이 문제가 좀 신사적으로 나와서 그렇지. 만약에 저 녀석이 실제로 더하거나 곱해서 우리가 알고 있는 곱셈 공식 변형 단위로 안 이루어질 수도 있어. 그러면 저 방법 아니고는 답이 없어. 알았니? 오케이? 근데 다시 한번 말하지만 이 문제는 내가 처음에 제시했던 방법이 더 빠르고 더 정확합니다. 맞지? 근데 고점을 바라볼 수 있는 시야도 쌤이 심어준 거야.
맞지? 그럼 이거 계산하면 새로운 두근의 합은 4 알파 더하기 베타 더하기 1이지. 그러면 뭐야? 13이네 13. 그럼 x제곱 마이너스 13x 나오겠지. 그 다음에 뭐야? 새로운 두근의 곱은 16 알파 베타 그 다음에 마이너스 4 알파 더하기 베타 플러스 1이지. 맞지? 새로운 두근의 합은 뭐야 이거? 4 알파 베타 마이너스 2네. 미쳤나봐. 그럼 이거 계산하면 12지. 뭐야? 11이네. 뭐야? 10이네 10. 그러면 마이너스 10x라고 해야겠네. 맞지? 그럼 이거 계산하면 16 마이너스 12 더하기 1이니까 이거 계산하면 뭡니까? 5네. 플러스 5는 0. 그럼 a 더하기 b는 마이너스 5가 나온다. 알았니? 이 개념이 좀 중요해. 알파 베타가 1이잖아. 그러면 얘들이 있잖아. 이게 알파 베타가 꼭 1뿐만 아니더라도 예를 들어 알파 베타가 상수가 나오잖아. 맞지? 그러면 얘들이 유사역수입니다. 유사역수. 베타분의 1, 알파분의 1을 알파분의 1을 베타분의 베타로 그 다음에 베타분의 1은 알파에 관련된 식으로 바꿀 수 있다는 거야. 자, 그 다음 거 한번 가볼게요. 자, 유리수 AB에 대하여 유리수라는 말을 주어진 건 뭐야? 이 녀석에 따른 한 거를 안전하게 루트에 대한 켤레수로 보라. 이거 알겠나? 그럼 근과 계수의 관계를 할 수 있는 두근의 합은 마이너스 A지. 실제 두근의 합은 4이며 근과 계수의 관계를 할 수 있는 두근의 곱은 B이며 실제 두근의 곱은 1이지. 그럼 A는 마이너스 4, B는 1이라는 걸 알 수 있어. 그럼 우리한테 요구하는 건 x제곱 더하기 x 마이너스 4는 0에서의 알파 제곱 빼기 베타 제곱 알겠나? 맞지? 물론 이 친구들을 뭐 하면 돼? 일단 얘는 곱셈 공식 변형이 없어. 맞지? 얘는 뭐야? 뭐에 있어? 인수분해에 있지. 일단 뭐야? 알파 더하기 베타가 마이너스 1이지. 그럼 알파 빼기 베타만 알면 되는 거 알겠나? 알파 빼기 베타는 모르지만 알파 빼기 베타의 제곱이 알파 더하기 베타의 제곱에 마이너스 4 알파 베타라는 사실은 우리는 알고 있지. 맞지? 그러면 뭐야? 앞에 구하지 않았던 알파 베타가 마이너스 4다는 것도 끌고 와야 된다라는 거야. 이거 계산하면 이거 17 아이가 17. 맞지? 그럼 얘들아 알파 빼기 베타는 뿔마 루트 17이겠지. 제곱이 17이니까. 근데 문제에서 알파가 베타보다 크다라고 해놨네. 그러면 알파 빼기 베타는 양수로 고정이지. 그러면 이 친구는 루트 17이 되며 우리한테 요구하는 최종식은 알파 더하기 베타 곱하기 알파 빼기 베타 2이므로 뭐다? 마이너스 루트 17이다 라는 거야. 얘가 마이너스 1, 얘가 루트 17이니까. 알았니? 예. 좋았다. 딴 페이지. 와씨, 이 숙제를 니들이 하는 거야? 내가 하는 거야 이거? 자, 얘들아 절대값 있으면 얘들아 명심해. 절대값 안에 1차식이 있어야 두 문제 한 문제라고 할 수 있어. 얘는 얘가 0 이상인 거랑 0 미만일 때 몰라. 지금 못해. 근데 단순하게 생각해봐. 야, 절대값에서 1 되는 거 뭐밖에 없냐? 1이요. 또는 마이너스 1이요. 그래, 이거 두 개 풀면 돼. 얘가 1이거나 또는 이거 연립 아니야. 또는이야. 위 아래 둘 중 하나면 돼. 위이면서 아래일 순 없어. 이거 아이가. 그러니까 이거 넘기면 x제곱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a 플러스 2는 0. 그 다음에 x제곱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a 플러스 4는 0이 안 되겠나? 맞지? 모든 실근의 곱이 8이네. 맞지? 자, 그러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 그러면 요 녀석의 두근의 곱과 요 녀석의 두근의 곱을 곱해서 8 아닌가? 맞잖아. 근데 그걸 함부로 하면 안 돼. 얘가 허근이 나올 수도 있잖아. 그럼 뭐 해봐야 돼? 판별식을 해봐야 되는데, 자, a가 3보다 크지? a가 3보다 크면 마이너스 a는 마이너스 3보다 작고 마이너스 a 더하기 2는 뭐야? 마이너스 1보다 작은 거 알겠나? 예. 맞지? 그러면 이 녀석 판별식이 이 녀석 판별식이 봐봐. 1 플러스 a 마이너스 2i가 a 마이너스 1이지. 근데 이거 a 마이너스 1은 뭐야? 2보다 크지? 맞지? 그럼 얘는 뭐야? 0보다 크기 때문에 얘는 실근이 나와. 알았니?
그러면 여기서 나오는 뭐야? 두 실근의 곱은 마이너스 a 플러스 2가 맞습니다. 그럼 얘도 이거 판별식 한번 써볼까? 짝수공식 아 뭐야 이거 짝수공식 쓰면 1 플러스 a 마이너스 4지. a 마이너스 3은 이거 한번 보면 뭐야? a 마이너스 3은 0보다 크지? 예. 맞지? 얘도 뭐야? 서로 다른 두 실근이 나오네? 그럼 여기서 알 수 있는 두근의 곱은 마이너스 a 플러스 4잖아. 맞지? 4개의 숫자의 곱은 2개짜리와 2개짜리를 곱해도 된다는 말 알겠나? 맞지? 자, 좀 적을 시간 기다려 드릴게요. 혹시 이거 적으면서 설명 들어서 좀 잘 이해가 안 된다라고 하시는 분 있습니까? 다시 해줄 수 있어. 괜찮아. 예. 다시. 봐봐, 일단 1번. 자, 얘가 1 또는 마이너스 1이지? 맞지? 그러면 일단은 저 친구를 왼쪽으로 이항을 시켰어. 근데 여기에서 이 녀석을 만족하는 모든 실근의 곱이 8이래. 그러면 1번과 2번에 나오는 2차 방정식에 허근이 나올 수도 있고 실근이 나올 수도 있잖아. 그래서 뭘 한 거야? 판별식을 한 거야. 그러면 첫 번째 식 판별식 하니까 a-1이 나와. 근데 a-1은 a가 3보다 크다라는 거에 의하여 2보다 크지. 예. 그럼 얘는 판별식이 0보다 크지? 예. 그러면 얘는 서로 다른 두 실근이 나오겠지. 그러면 서로 다른 두 실근의 곱을 가져온 거야, 여기. 첫 번째 식의 두 실근의 곱. 난 이렇게 생각한 거야. 예를 들어 두 실근이 1, 2, 3, 4가 있잖아. 알파, 베타, 감마, 델타가 있잖아. 그러면 알파 곱하기 베타 곱하기 감마 곱하기 델타를 알파 곱하기 베타와 델타 곱하기 감마를 구한 다음에 그거 두 개를 곱한다는 거야. 알았니? 기억 곱하기 니은 곱하기 디귿 곱하기 리을을 기억 곱하기 니은을 구하고 거기에다가 디귿 곱하기 리을을 둘을 곱해서 계산하겠다라는 거야. 그럼 여기서 서로 다른 두 실근의 곱이지. 얘도 마찬가지 판별식을 쓰면 a-3이 나오거든. 근데 저 전제 조건에 3 빼봤자 0보다 크지. 서로 다른 두 실근이 나오겠지. 그럼 여기서도 저 두근의 곱 자체가 서로 다른 두 실근의 곱인 거야. 그러면 마지막 3번 뭐야? 마이너스 a 플러스 2 마이너스 a 플러스 4가 8이다 라는 거 아니겠나? 이거 풀면 되지. a제곱 마이너스 6a는 0이지. 왜냐면 8, 8 날아가지. 그럼 a는 0 또는 6인데 문제에서 3 초과라고 했기 때문에 6이 답이 되는 거야. 뭐야 지훈아 뭐해? 설마 아니지? 민건이 뒤에서 그냥 뭐예요? 애들이 안부 문자가 오네. 체육 때면 더 빨리 오히려 빨리 맞히잖아. 예. 체육대 별로 안 들어요 애초에. 맞아요. 종목이 적어가지고 1, 2, 3번 같이 하니까. 이거는 맞습니다. 이거 예. 보통 맛있는 거니까 체육대가. 그치. 밥 저렇게 받아보면 주는 거. 우리 책쌤 나는 이름이 가을 운동회였는데 가을 운동회였어 우리는 이름이. 우와. 말했잖아 동네 축제. 우리는 밥 맛있는 거 안 줘도 돼. 그냥 푸드트럭에 와 있어 그냥. 진짜로. 그냥 롱꼬지 딱 와 있어갖고 이제 그때는 그게 아무리 길어봤자 1,000원도 안 했거든. 저번에 그때 왔었잖아. 무전주부터. 마지막. 자 가자. 진짜. 자 일단 뭐야? 알파 더하기 베타가 마이너스 1이지. 알파 베타는 마이너스 1이죠. 자 다항식에 대하여 뭐 계산 개짓거리로 보네. 맞지? 응. 뭐 이런 생각이 들어. 일단 베타 곱하기 p 알파 알파 곱하기 p 베타를 구하시오라고 되어 있는데 맞지? 다시 한번 말하지만 알파 베타가 얘는 있잖아 하나의 식으로 이루어지는 게 좋아. 그럼 베타 대신에 뭘 집어넣을 선택을 할 수 있냐면 두 가지 선택지가 있어. 베타 대신에 마이너스 1 마이너스 알파를 집어넣는 선택지가 있고 베타 대신에 마이너스 알파 분의 1을 집어넣는 선택지가 있어. 근데 어느 선택지가 더 유리할까? 쌤은 두 번째를 선택할 거야. 왠지 아나? 봐봐 P알파는 있잖아 2알파 제곱 마이너스 3알파잖아. 예. 알파 분의 1로 깔끔하게 나누어져. 그 상황인 거 알겠나?
이건 무조건 이렇게 하라는 게 아니라 뭐야? 상황 보고 판단하는 거야. 어떨 때는 베타 대신에 마이너스 1, 마이너스 알파를 집어넣는 게 더 편할 때도 있어. 알았니? 자, 그러면 이 친구는 식을 수정 한번 해볼게. 천천히. 베타 대신에 마이너스 알파분의 1을 P알파는 말 그대로 이거 보여주면 되지. 맞지? 베타는 그냥 이거 구한 이거 구한 후 베타로 바꿔주면 돼. 그럼 이 친구가 뭐가 돼? 마이너스 2알파 플러스 3이지. 그럼 저 뒤에 있는 놈은 마이너스 2베타 플러스 3 알겠냐? 그럼 마이너스 2알파 더하기 베타 플러스 6인 거야. 그럼 답이 4번이 되는 거야. 왜냐면 알파 더하기 베타가 마일이거든. 알았니? 맞지? 어이구야 이런 걸 내가 어떻게 찾아요? 라는 건데 이게 알파 베타가 1 또는 마이너스 1이 되는 경우가 그리 흔한 경우는 아니야. 알았니? 일단은 첫 번째 우선시로해야 되는 건 뭐냐면 물론 베타를 니들이 곱해야 돼. 맞지? 근데 웬만하면 하나의 식에는 하나의 문자로 줄이는 게 좋아. 베타 대신에 선택할 수 있는 두 개가 있잖아. 근데 꼬라지 보니까 얘가 알파가 다 달려있어. 알파 나오면 참 맛있게 나눠져. 그럼 맛있게 나눈 거야. 그 다음 이거 한번 볼까? 이거 좀 서운하죠. 일단은 뭘 가져가야 돼? 알파 더하기 베타는? 알파 더하기 베타는? 알파 베타는? 근데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지. 자 봐봐. 우리는 있잖아. 알파 더하기 베타, 알파와 베타의 합과 곱을 알잖아. 그러면 우리는 있잖아. 얘들의 n승 더하기 n승이 안 두려운 거지. 얘들이 떨어져 있으면 무서워해야 돼. 그러면 떨어져 있잖아. 그럼 뭐 해줘야 돼? 인수분해. 아니씨 인수분해 아니라 대입하고 나눠야지. 맞나 아이가? 2차 방정식이 있고 다항식을 물어보잖아. 그럼 뭐하라? 나눠라. 알파 제곱 마이너스 4알파 더하기 2로 2알파 3승 마이너스 7알파 제곱 더하기 4알파라는 식을 나눠서 뭘만 가져오면 돼? 나머지만 가져오면 돼. 가봐. 그러면 이거 나누면 일단 2알파로 몫이 걸리지. 그럼 2알파 3승 마이너스 8알파 제곱 더하기 4알파네. 이게 알파 제곱 아이가? 얘들아 여기까지 해도 돼. 여기까지 해도 되긴 해 솔직히. 맞지? 왜냐면 이러면 그냥 루트 알파 제곱이잖아. 맞지? 그럼 절대값 알파야. 절대값 알파. 근데 여기서 더 할까 말까? 더 안 하는 게 옳은 선택입니다. 왜냐면 이거 해봤자 루트 뭐야? 더하면 4알파 마이너스 2겠지. 루트 4알파 마이너스 2 우리 뭐 못해. 얘는 그대로 마무리. 여기까지. 그러면 저 주어진 식이 어떻게 되겠어? 루트 알파 제곱 더하기 루트 베타 제곱 알겠나? 맞지? 절대값이지. 절대값 알파 더하기 절대값 베타지. 근데 얘들아 이거 잘 봐. 더해서 양수지. 곱해서 양수지. 둘 다 부호가 뭐라는 거야? 양수란 거야. 그럼 우리한테 물어본 거 알파 더하기 베타야. 그래서 답이 4야. 알았니? 내 근데 약간 장담할 수 있는데 답지 절대 이렇게 안 풀었을 것 같은데. 나도 그렇게 생각해. 끝까지 나눠. 내 생각에는 답지 절대 이렇게 안 풀어. 끝까지 나눠. 그리고 절대값 개념으로 저렇게 돌아가는 것도 절대 안 쓸 거야 아마. 근데 새로운 개념이 있어? 아니야. 근데 단지 끝까지 안 나눴다는 거야. 왜냐면 우리는 상황을 보고 판단할 거거든. 문제가 언제까지 하나의 유형만 정해져 있어. 큰 틀만 정해져 있으면 돼. 우리가 여기서 사용한 큰 틀은 뭐냐면 2차 방정식이 있고 다항식을 물어보면 나눈다라는 거야. 그 큰 틀 하나에서 모든 게 이루어졌다니까? 알았니? 나머지는 우리가 알고 있던 기초 체력 즉 상식에 의하여 문제가 풀렸다는 거야. 자 이것도 한번 볼까? 자 당연히 일단 뭐 해줘야 되겠어? 알파 더하기 베타는 4K 더하기 1이고 알파 베타는 2K 더하기 1이지. 얘들아 근데 이 주어진 식이 합과 곱으로 변형할 수 있을 것 같은데? 합과 곱을 어쨌건 미약하게나마 K에 관한 식으로 알고 있잖아. 근데 주어진 식이 합과 곱 단위로 이루어질 수 있다라는 걸 너희들이 알아야 돼. 왜냐면 이거 주어진 식은 알파 베타 알파 더하기 베타 그 다음에 마이너스 알파 더하기 베타는 6이라는 거야. 맞나 아이가? 그치? 자 그러면 이거 뭐 하면 돼? 집어넣어. 2K 더하기 1 4K 더하기 1 마이너스 4K 마이너스 1는 6이네. 전개 한 방에 하자. 이거 8K 제곱이지. 그 다음에 6K 마이너스 4K니까 2K지. 그 다음에 마이너스 6 넘어오면 이렇게 안 되나?
맞지? 왜냐면 1과 마일은 사라지고 6이 넘어오잖아. 그러면 안전하게 2로 나눠줘야 되겠지. 그러면 뭐야 이거? 야 이거 2K 2K 하면 안 돼. 왜? 가운데가 홀수야. 그러면 4K K로 하고 그 다음에 3 마 1이니까 정수 K는 1인 거야. 뭔 말인지 알겠어? 그래. 얘들아 이거 잘 봐라. 얘들아 1창의 개수를 잘못 보잖아. 그러면 A분의 C는 문제없지 않니? 1창의 개수를 잘못 보면 2분의 곱에는 이상이 없어. 그러면 첫 번째 잘못된 행동에서는 우리는 그나마 옳게 된 근과 계수의 관계로 알 수 있는 2분의 곱과 실제 요 주어진 2분의 곱이 3분의 7이 일치하다라는 걸 알 수 있는 거야. 그러면 C는 3분의 7A라는 걸 알 수 있지. 맞지? 그 다음에 두 번째 상수항을 잘못 봤다라는 말은 두 근의 합은 이상이 없다라는 거 알겠나? 근과 계수의 관계를 알 수 있는 두 근의 합과 실제 두 근의 합이 일치하다. 즉 B는 마이너스 3분의 8A라는 걸 알 수 있는 거야. 맞지? 그럼 뭐 하면 돼? 대입하면 되겠지? AX 제곱 마이너스 3분의 8AX 더하기 3분의 7A는 0이다 라고 하네. 맞지? 그럼 양변에 3을 곱하면서 A를 나눌 수 있겠나? A 나눈다라는 말은 이제 A는 없다고 생각하고 3만 곱한다고 생각하면 돼. 그럼 3x 제곱 마이너스 8x 플러스 7은 0이지. 맞지? 3x x 꼬라지 보니까 인수분해 절대 안 되겠지. 예명하지 말고 근해공식 가르치시면 됩니다. 인수분해 되는 거 안 되는 거 구분 못 하겠어 라고 하면 어떻게 하면 된다고 했어 내가? 판별식이 제곱수인 걸 보면 되지. 맞지? 16 마이너스 21 제곱수는 예명을 그냥 허수 나오지. 허수도 이제 숫자입니다. 그냥 망설이지 말고 하면 돼. A분의 마이너스 B 프라임 뿔마루트 B 프라임 제곱 마이너스 A는 여기 계산해 놨네. 얘가 답이 되는 거야. 알았니? 그렇습니다. 자, 269 주어진 두 식의 절대값의 B가 2대1이다 라고 되어 있네. 맞지? 아, 그러면 이게 애매해. 안 애매해. 일단 알파, 베타라고 할게. 알았지? 일단 시작부터 알파, 2알파를 못 잡는다는 게 좀 서운할 뿐이지. 그렇게 안 애매하다는 거야. 그러면 얘를 알파, 베타라고 할까? 그럼 똑같이 가보자. 처음부터 못 잡고 가겠으면 그냥 평범하게 알파, 베타라고 하면 돼. 그러면 근과 계수의 관계를 알 수 있는 두 근의 합은 m-n 플러스 5고 실제 두 근의 합은 알파 더하기 5지. 근과 계수의 관계를 알 수 있는 두 근의 곱과 실제 두 근의 곱이 알파, 베타. 자, 여기서 무슨 일이 일어났냐? 얘들아, 부호가 달라. 부호가 달라. 부호가 다르다니까 곱해서 마이너스 8이지. 맞지? 그러면 얘를 부호가 다르니까 어떻게 하면 돼? 얘를 A, 얘를 마이너스 3이라고 하면 돼. 여기서부터 이제 들어가는 거야. 여기서부터 감 잡는 거야. 왜냐면 우리가 절대값이 같으면 얘가 A3A인지 A-3A인지 몰랐지? 맞지? 근데 곱이 음수라는 건 부호가 다르다는 거지. 그럼 뭐야? 이거 끝났어. 얘를 A, 마이너스 3A라고 해. 그러면 마이너스 3A 제곱이 마이너스 18이지. 그럼 A는 뿔마 루트 6 알겠나? 맞지? 그럼 두 근이 될 수 있는 존재는 루트 6 마이너스 3 루트 6과 마이너스 루트 6 3 루트 6이 있는 거야. 알았니? 내가 왜 안 이렇게 두 가지 경우로 가냐면 모두 구하라고 했기 때문에 그렇게 간 거야. 그럼 봐봐. 둘을 더한 게 마이너스 m 더하기 5지? 맞지? 첫 번째 경우 침착하게 m 왼쪽으로 넘기고 마이너스 2루트 6 넘기면 5 플러스 2루트 6이지. m 왼쪽으로 넘기면 그 다음에 2루트 6 넘기면 5 마이너스 2루트 6이지. 답이 이거야. 그래서 아 뭐야 2대1인데 왜 아씨 2대1인데 1대3이라 왜 저래? 그러면 이렇게 하면 A는 뿔마 3이죠. 맞죠? 그럼 뿔마 3이면 새로운 두근이 A가 3일 때는
3, 마 6. A가 마 3일 때는 마 3, 6 이래 되겠지? 그럼 얘가 뭐야? 두근의 합이 마이너스 M 더하기 5잖아. 얘가 마이너스 M 더하기 5잖아. M 오른쪽으로 넘기고 마 3 넘어가면 8. M 오른쪽으로 왼쪽으로 넘기고 3 넘어가면 2. 8 또는 2. 이야. 만약에 진짜 농담이 아니라 이건 니들이 반대해서 싫어할 수도 있겠다. 만약에 내가 토요일 뒤에 수업이 없었잖아. 그럼 난 그냥 차라리 오늘 2시간 하고 토요일 날 3시간 하는 걸 제안했을 거야. 근데 그건 아마 너희들이 거절하겠지. 그리고 어차피 난 뒤에 토요일 수업이 있다. 걱정 마세요. 전 수업이 많아가지고 이번에 내 수업을 딴 쌤들한테 좀 떼줬거든. 예. 그래도 내가 제일 많아. 아, 이게 마이너스 x하고 저쪽은 플러스 x가 되는데도 내가 제일 많아. 자, 갈까? 자, 일단 알파 더하기 베타는? 마 1, 알파 베타는? 마이너스. 마 4네. 알파 베타, F 알파, F 베타는 1이네. 뭐 집어넣어야지. 어떡해. 예. 근데 얘 조심해. 야, 이거 알파 fx 이거 아니야. 알았니? 자, 이런 문제가 진짜 어려운 문제인데 잘 봐라. 얘들아, 우리는 알파와 베타를 근으로 갖는 식이 조녀석인 건 알지? 예. 맞잖아. 근데 봐봐. 알파와 베타가 근은 아니지만 좀 특별한 의미인 거 알겠나? fx에. 맞잖아. 는 1이잖아. 그럼 이런 문제 어떻게 푸냐면 쌩한 거 잘 봐라. 일단은 알파와 베타를 근으로 갖는 식을 적어. 당연히 ax 이거 붙여줘야겠지. 왜냐면 요게 x제곱의 개수가 2든 3이든 4든 5든 6이든 100이든 마이너스 100이든 두구는 알파 베타잖아. 여기까지 이해 안 된 사람? 여기까지 됐어? 근데 문제에서 x제곱의 개수가 1이라고 했지? 그럼 이거 그냥 이렇게 하면 돼. 그럼 뭐 하면 돼? 근데 얘가 1대로 가면 이거 0이잖아. 1이 돼야 되잖아. 1을 붙여주면 돼. 맞아 아니야? 맞아요. 맞아. 이거 이렇게 푸는 사람 없어. 이렇게 보면 존나 쉬워. 내가 애들한테 이거 서술형에 뭐 적어도 안 깎인다고 하도 말 많이 했는데 애들 계속 불안해하더라고. 이번에 고등학교 애들 그렇게 해갖고 그렇게 적었거든? 한 명도 안 까였어. 못 가. 식을 바로 세우는데 할 말이 없어. 식이 바로 나왔는데. 앞으로 있잖아. 너희들이 이런 일이 굉장히 많을 거야. 잘 봐. F2는 F3은 F4는 2인 x3승의 개수가 1인 3차 방정식이잖아. 그럼 일단 2랑 3이랑 4는 근은 아니지만 특별하긴 하지. 그럼 일단 적어 이렇게. 근데 2가 되는데요? 그럼 이놈이 2 돼 안 돼? 3놈이 2 돼 안 돼? 4놈이 2 돼 안 돼? 돼. 알겠니? 앞으로 나랑 이런 거 많이 할 거야. 그리고 다 그냥 5초 만에 넘길 거야. 알았니? 그러면 뭐야? 이거 정리하면 되잖아. x제곱 더하기 x 마이너스 3 끝. 방정식이 아닌데 능령이라고 적으면 곤란합니다. 2차식 fx야. 이건 다음 시간에 합시다. 고정 쳐. 지도하게 해야 돼. 뒤에도 풀어야 돼. 예? 개소리가 나신 거 저거. 숙제였어. 몰라. 근데 기억이 안 나. 소리가 근데 나는. 우리 여기까지 진도 나왔어. 에이 설마. 진짜 이거. 쉽지 않네. 네. 치킨 나왔어. 아.
와 배고파. 아. 아 진짜 배고픈데. 살았죠. 바로 깨어났죠. 수면 풀렸죠. 하지만 다 틀렸죠. 아. 자 라스트. 자 한근이 -1 플러스 2i라고 하네. 가자. 뭘 망설이겠노. 근과 계수의 관계를 할 수 있는 두근의 합은 -m이지. 그럼 남은 한근은 -1 빼기 2i일 테니까 실제 두근의 합은 -2지. 근과 계수의 관계를 할 수 있는 두근의 곱은 n이고 실제 두근의 곱은 5지. 그럼 m은 2, n은 5분의 1이다 라고 할 수 있어. 뭐야 그러면 실제 두근의 2분의 1과 5분의 1이 되니까 똑같이 가면 돼. 근과 계수의 관계를 할 수 있는 두근의 합은 -a지. 실제 두근의 합은 이거 뭐야 10분의 6이지. 맞지? 그 다음에 10분의 6이요 10분의 7. 그 다음에 근과 계수의 관계를 할 수 있는 두근의 곱과 실제 두근의 곱. 맞지? 그러면 a와 b를 더하면 -5분의 3이다. 알았니? 어려워 죽겠네 그냥. 이과에 숙제였어요. 아, 여 밑에도 맞다. 여 밑에도 있었지? 맞네.
134 질문. 그냥 안 풀었대요. 135 질문. 한 문쯤 있겠지. 아. 와. 이게 쉬워. 여기 보고 쉬워. 아, 박민관 나중에 쉬운 거 남들 다 맞출 때 지 혼자 틀리겠네 그냥. 아, 이건 아닌데. 진짜 없어. 저 그만 쉬워. 우리 진도 나가야겠지. 안 돼. 갑시다. 2차 방정식과 2차 함수의 관계라고 되어 있는데 일단 둘 다 뭐야? 2차식을 다루는 거야. 맞지? 그냥 이렇게 생각하면 돼. 2차 방정식, 2차식의 근이 2차 함수에서 x축과의 교점을 말하는 거야. 예를 들어 얘가 근이 2랑 3이야. 그럼 얘는 뭐야? 2,0과 3,0을 지나는 포물선이라는 거야. 그냥 딱 그거야. 그럼 이제 뭘 할 수 있냐면 그러면 이제 우리는 근을 판별할 수 있잖아. 판별식이 x축과의 교점의 개수를 판단하지 않겠나? 맞지? 근데 이렇게 하면 잘 생각해봐 얘들아. 허수는 수직선 위에 올라가 안 올라가? 안 올라가. 안 올라가지. 왜냐면 허수니까. 근데 좌표평면은 수직선 두 개가 이루어지는 면이지. 예. 그러면 허수가 이 수직선 좌표평면 위에 구현이 될까 안 될까? 안 돼.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판별식이 만약에 0보다 작다라고 나오잖아. 그러면 x축과 안 맞나? 쉽게 말해서 이런 상황인 거야. 아래로 굴러가는데 판별식이 0보다 작잖아. 떠 있어. 네? 떠 있어. 말 그대로. 떠 있다니까? 공중에 떠 있다는 거. 아, 공중. 아니. 뭘 떠 있다는 거예요? 아니. 그러면 위에서 X축. 그러니까 x축 아. 위에 있다고. 안 닿는다고. 맞지? 근데 위로 굴러가는데 뭐야? 판별식 0보다 작아? 가라앉아 있어. 알았니? 그럼 나중에 2차 부등식이란 걸 할 때 이때 어떻게 하냐면 이때 함수가 항상 0보다 크고 항상 0보다 작아. 알았니? 그럼 뭐 만약에 있잖아. 쌤이 너한테 인간한테 x제곱 더하기 x 더하기 1을 맞지? 음수로 만들어 오면 1,000,000원을 준다고 해. 절대 못 만들어. 왜냐면 이 판별식 뭐야? 판별식 0보다 작지. 그럼 얘 그리면 그림이 있다고 생겨. 절대 0보다 작은 값이 없어. 뭔 말인지 알겠어? 헛된 꿈, 잘못된 목표라는 것들이 이런 거에서 이제 생겨나는 거지. 구조적으로 될 수가 없는데 그걸 계속 추구하는 거야. 그래서 수학이 중요한 거야. 이루어질 수 없는 게 이제 이런 거에서 튀어나오는 거지. 그냥 해본 말이야. 자, 그러면 있잖아. 일단 2차 방정식과 2차 함수는 일단은 2차식을 기반으로 하지. 그럼 2차식에서의 판별식은 2차 함수에서는 x축과의 교점의 개수를 판별했던 거야. 그럼 2차 함수에서 2차식에서 근과 계수의 관계는 별로 상관없어. 그냥 2차식을 구하는 데 의미가 있겠지. 알았지? 자, 그럼 이제 너희들한테 이렇게 말해. x제곱 마이너스 2x 더하기 3과 x 더하기 1이 만나냐 안 만나냐라고 하잖아. 그럼 얘들아 만난다라고 하면 둘의 x좌표와 y좌표가 같다는 거겠지. 맞지? 근데 얘는 x는이 아니라 y가 정의되어 있겠지. 그래서 일단 두 식의 값이 같다라고 식을 세우는 거야. 알았니? 그럼 뭐 하면 돼? 보기 편한 쪽으로 이해하면 되겠지. 여기서 쌤이 말한 보기 편한은 뭐야? 최고차항의 개수가 양수를 유지하는 방향이라는 거야. 그러면 요 녀석의 근이 바로 뭐냐면 이 두 포물선과 직선의 교점의 x좌표들이야. 예를 들어 내가 x가 1 또는 2라고 하잖아. 1,2라고 하는 순간 미친놈이 되는 거야. 그럼 쌤은 이걸 어떻게 하라고 말하냐면 만약에 x는 1, x가 2가 나오잖아. 그럼 이렇게 해야 돼. x는 1, 그 다음에 x는 2. 그럼 그에 따른 y는 두 시가 아무 거에나 집어넣어도 돼. 왜냐면 똑같은 y가 나오기 위한 애초에 그러라고 구해진 애야. 맞지? 그럼 당연히 몇 차식에 집어넣는 게 편하겠어? 1차식에 집어넣는 게 편하니까 x가 1일 때는 y가 2, x가 2일 때는 y는 3. 1,2와 2,3을 물어보는데 아마 대부분 교점의 x좌표만 물어볼 거야. 알았니? 그러면 이제 이렇게 물어볼 수도 있어. 두 식이 만나냐 안 만나냐도 어떻게 하면 돼? 같다라고 한 후에 보기 편하게 이항한 식의 판별식을 통해서 이 포물선과 직선이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나는지 한 점, 즉 접하는지 그 다음에 또 어떻게 안 만나는지를 말할 수 있다는 거야. 알았니? 근데 안 만나는 건 있잖아.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어. 자, 일반적으로는 두 포물선과 직선의 교점이 없다라고도 말할 수도 있는데 어떻게 말할 수도 있냐면 포물선이 함수보다 항상 위에 있다라고도 말할 수도 있어. 그러면 어떻게 말할 수 있어? 항상 아래에 있다라고도 말할 수도 있지. 그럼 필연적으로 얘는 아래로 위로 블록해야 돼. 알았니? 뭐 항상 위에 있다, 항상 아래에 있다. 일단 어떻게 생각해? 일단 안 만나. 근데 이 참수가 어떻게 생겨 먹어야 되는지가 중요한 거야. 1참수는 어떻게 생겨 먹어도 상관없어. 알았지? 이게 다야. 이 단어 이게 다라니까. 오늘 이것만 하고 뭐야? 왜 이리 많아? 이게 무슨 우리가 결석자들에게 할 수 있는 최대한의 복수가 뭘까? 안돼. 아니 뭐 복수를 해 친구한테. 아니, 인석이 그냥 그래서 아니라고 했잖아요. 예? 어? 예? 걔들은 친구도 아니라 이거야? 무슨 기다려봐. 밖에 지금 놀고 있는 애 있나? 무슨 갔다 올게. 아 비비빅 4개 사올 것 같아. 자 일단 가자. 일단 진도부터 나가자. 139 아마 내 생각에 한 15분 안에 끝나. 자, 이 참수의 그래프가 오른쪽 그린 것 같다고 했잖아. 봐봐, 지금 근이 마이너스 2와 4잖아. 예. 그럼 뭘로 가야 돼? 근과 계수의 관계로 가는 거야. 맞지? 근과 계수의 관계와 이 참수는 무슨 관계가 있다? 없다. 상관. 그냥 2차식 다루는 개념은 똑같아. 새로운 게 없다라는 거지. 새로운 내용이 없다는 거지. 기존에 했던 거 당연히 뭐 미쳤어? 자, 그러면 근과 계수의 관계로 할 수 있는 두근의 합은 마이너스 2분의 a지. 실제 두근의 합은 2지. 네. a는 마이너스 4야. 그럼 근과 계수의 관계로 할 수 있는 두근의 곱은 2분의 b지. 실제 두근의 곱은 마이너스 8이지. b는 마이너스 16이야. 이대로 답이겠지. 왜냐면 a 더하기 b도 아니고 a와 b를 물어보잖아. 왜? 문제 있어? 아니. 필수 2. 자, 봐봐. 얘가 x축과 만난 두 점을 a, b라고 하잖아. 그럼 두근을 알파 콤마 0, 베타 콤마 0이라고 할까? a, b가 2루트 2라는 말은 무슨 말인지 아나? 알파 빼기 베타가 2루트 2라는 뜻이야. 점 사이의 거리는 무조건 뭐 하면 돼? 빼면 돼. 맞지? 그 말은 이거 알파 빼기 베타는 2루트 2지. 그러면 이거 곱셈 공식 변형 알겠나? 맞지? 그럼 이거 뭘로 가야 돼? 그럼 뭐야? 근데 알파가 마이너스 알파. 그러니까 더 큰 숫자를, 더 큰 x 좌표를 알파라고 한 거지. 그러면 알파 빼기 베타의 제곱, 즉 8은 알파 더하기 베타. 이거부터 적을까? 알파 더하기 베타는 6. 알파 베타는 플러스 k 마이너스 3이지. 얘는 알파 더하기 베타의 제곱 마이너스 4 알파 베타죠. 그럼 적으면 8은 36. 이거 마이너스 4 꼭 분배하는 거니까 마이너스 4k 플러스 12다. 그러면 마이너스 4k 넘기면 4k. 기존에 우변에 48이 있는데 8이 넘어오니까 40. k는 10인 거야. 알았니? 얘도 뭐야 이게 그 x축과의 교점의 거리는 두근의 차다라고 해석하지. 절대값 씌우는데 상관없습니다. 어차피 제곱할 거니까. 알았니? 그 다음에 어차피 나는 알파를 더 큰 거라고 잡으면 뭐 절대값 같은 거 필요 없어. 자, 그 다음에 3번 볼까? 자, 요 녀석과 x축과의 위치 관계가 다음과 같을 때 실수 k를 구하라 라고 되어 있지. 일단은 이 참수와 x축과의 위치 관계는 판별식에 따라 달렸지. 그럼 판별식을 일단은 깔고 들어가야 되지 않겠나? 이거 판별식 중에서도 짝수 공식이지. 1-k가 핵심이지. 그럼 1번은 1-k가 0보다 크다. 1-k가 0이다. 1-k가 0보다 작다겠지. 그럼 이거 넘기면 -k 크다 -1. k는 1보다 작다네. 그럼 뭐 할 것도 없이 얘는 k는 1이고 얘는 k는 1보다 크다겠지. 뭐 미련하게 2번 3번 다 따로 할 필요 없지. 막말로 너희들 1번만 하잖아. 만약에 1번이 뭐보다 크다고 하면 2번은 뭐고 얘는 뭐보다 작다라고 하면 돼. 알았니? 벌써 반했습니다. 예. 6번까지 있어 이거. 15분은 개뿔.
5분이면 되겠다 야. 봐봐. 이 참수와 직선이 뭐야?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나고 그 한 점이 마이너스 1에. 이게 무슨 말이야? 그럼 뭐 하면 돼? 일단 둘을 같다라고 해야 되겠지? 근데 굳이 같다라는데 여력 쓰지 말고 뭐야? 일단은 저 1참수를 2참수 쪽으로 넘기자. 왜? 그래야 x제곱의 개수가 양수니까. 그럼 x제곱 더하기 x 3-k의 한 근이 마이너스 2다라는 거야. 맞지? 그럼 남은 한 근은 베타라고 할까? 그럼 근과 계수의 관계로 가야 안 되겠나? 근과 계수의 관계로 할 수 있는 두 근의 합은 마이너스 1이지? 실제 두 근의 합은 마이너스 2와 베타이기 때문에 그럼 베타는 뭐가 돼? 1이 되겠죠? 맞지? 베타가 1이니까 뭐야? B의 좌표니까 1, 아니겠나? 야 이거 K 구할 필요도 없이 그 1을 저 2차식에 집어넣으면 되지 않겠냐? 그래서 답이 1,6이야. 아 이거 K 구할 필요도 없었어. 근데 이거 뭐야 이거 보기에 K 구했죠. 멍청이 근과 계수 관계를 안 쓰네. 알고 있는 거 다 써야죠. 자 그 다음에 이 참수 그래프의 직선과의 교점이라고 되어 있네. 자 일단 뭐라고 되어 있어? 이 참수와 1참수가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난다라고 하지. 이 문제가 만약에 밑에 힌트가 없었다면 판별식이 0보다 크다라고 갔겠지만 일단은 뭐 해줘야 돼? 넘겨서 a-3x b 플러스 1은 0이라는 식으로 바꿔줘야 되겠지? 맞지? 근데 한 근이 1 마이너스 루트 2네. 근데 남은 한 근은 바로 1 더하기 루트 2라고 하기 전에 뭐 먼저 확인해야 돼? 개수의 유리수임을 먼저 확인해야 되지. a, b가 유리수라고 했기 때문에 안심하고 편안하게 1 더하기 루트 2가 남은 한 근이라고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당연히 뭘로 가야 되겠어? 근과 계수의 관계로 가야 되겠지. 근과 계수의 관계를 할 수 있는 두 근의 합은 마이너스 a 플러스 3이지. 실제 두 근의 합은 2죠. 그럼 a는 1이제. 근과 계수의 관계를 할 수 있는 두 근의 곱은 b 더하기 1이지. 실제 두 근의 곱은 마이너스 1이지. b는 마이너스 2. 그럼 이렇게 답이 되는 거지. 그렇게 답 적어도 뭐라 할 사람 없습니다. 오이 잘 적었네 라고 하겠지. 그냥 그래 이러면서 이제 잘난 척하면 돼. 자 얘가 위층한 게 다 쉽다. 일단 뭐 해야 돼? 한 곳을 뭐라? 자 1차식을 넘길까? 2차식을 넘길까? 1차식 1차식 그러면 2x제곱 마이너스 4x 1 마이너스 k는 0의 판별식 아니겠나? 이거 무슨 공식이야 판별식 중에서도? 짝수 맞지? 그러면 b'의 제곱이니까 4 마이너스 2 플러스 2k가 판별식이지? 즉 2k 더하기 2가 판별식이고 그럼 얘는 2k 더하기 2가 0보다 커야 되겠죠? 그럼 이거 2로 나누고 이항하면 k는 마이너스 1보다 크다겠지? 그럼 한 점에서 만난다는 k는 마이너스 1이겠지? k가 안 만난다면 k는 마이너스 1보다 작다겠죠. 아마 웬만하면 앞으로 이 참수에서는 그렇게 새로운 내용은 없을 거야. 그 다음에 쌤이랑 이제 고등수학 하다 보면 느낄 건데 근과 계수의 관계가 전혀 아닌 단원에서도 이거 정말 많이 쓸 거야. 알았니? 자 숙제는 토요일까지니까 여기 298번까지만 하세요. 스텝2는 나랑 그때 같이 하자. 토요일은 진도 나가지도 않을 거야 이거. 이거 하고 진도 좀 나갈 수 있으려나? 물론 스텝2까지 다 303번만 지금 나랑 같이 하자. 여기까지만 하고 남은 시간 동안 숙제하고 그냥 마무리합시다. 자 일단 얘들아 자 봐봐 그림만 보고 말할 수 있는 거 말해볼래? 그거 A 부 그러니까 그걸 좀 설명을 해줄래? 그렇게 X 제곱의 개수의 부호 그게 뭐 그냥 이걸 보고 설명해달라고. 이 그림만 보고 너가 받아들인 정보를 나한테 한번 문장으로 말해봐. 너희들이 받아들인 정보를 아래로 그림만 블록이다. 아래로 있다.
아래로 블록하다고? 아 위로 블록하다. 위로 블록하다. 그리고 근이 x 근이 두 개다. 알파와 베타라는 두 근을 갖고 두 근이 모두 양수다. 오. y절편이 음수다. 오. 맞잖아. 뭐 굳이 따지면 축의 방정식도 양수다. 오. 맞지? 알파 더하기 베타가 6이네. 알파 베타는 4네. 맞지? 자, 그럼 봐라. 새로운 두 근의 교점 사이의 거리를 물어보지. 맞지? 근데 쌤이 아마 이 말 했을 거야. F라는 함수의 두 근은 이미 누구라고 정해졌어? 알파와 베타라고 정해졌지. 예. 맞지? 그럼 2x-1도 결국엔 뭐가 돼야 된다고? 알파와 베타가 돼야 된다고. 알았지? 그럼 2x-1도 결국에는 알파가 돼야 돼. 그러면 1 넘기고 2로 나누면 새로운 두 근은 2분의 알파 더하기 1, 2분의 베타 더하기 1 아니겠나? 맞지? 자, 그러면 얘들아 우리한테 물어보는 거는 두 점 사이의 거리를 물어보지. 뭐하면 이거? 빼면 돼. 맞지? 근데 베타가 더 크니까 어쩔 수 없어. 얘는 베타가 더 크다고 했기 때문에 우리한테 물어보는 거는 2분의 베타 빼기 알파야. 끝났지? 뭐 하면 돼? 베타 빼기 알파는? 야, 베타 빼기 알파의 제곱이나 알파 빼기 베타의 제곱이나 똑같은 말이지. 네. 알파 더하기 베타의 제곱에 마이너스 4알파 베타 하면 되지. 그러니까 36 마이너스 24니까 10이지. 그럼 얘는 2분의 루트 12. 답은 루트 3이야. 베타 빼기 알파의 제곱이 10이지. 그럼 베타 빼기 알파는 내가 큰 수에서 작은 수로 뺐기 때문에 뿔마 루트 12가 아니라 루트 10이겠지. 우리한테 물어보는 건 2분의 루트 12. 루트 12는 2루트 3이지. 답이 루트 3이라고. 실력업 문제가 3줄 만에 끝났어. 뭔 개념만 썼어. 알파랑 베타라고 근이 정해지면 그 녀석도 결국에는 알파와 베타가 돼야 된다. 알았지? 오늘 여기까지. 남은 시간 동안 숙제하세요.